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36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세계 증시 낙관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낙관론의 주요 배경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지난 수요일날 물가지표가 예상을 부합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미국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에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낙관적인 거죠. 증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낙관적입니다.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조금씩 떨어지면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데 이제 뭐 금리나 달러는 뭐 조금 좀 흐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조금 좀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주식시장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일단 기분 좋은 그런 모습. 금리와 달러는 그래도 살짝 주춤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있지만, 일단 주식시장은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딱히 지금 주식시장에 악재가 없기 때문에 뭐 약간 단기 과열이 좀 부담일 수 있지만, 힘이 워낙 강하니까 단기 과열이고 뭐고 간에 그냥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어떤 뭐 위험 신호, 전환 신호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죠. 돌아온 골디락스라고 써 있죠. 한동안 좀 불안했었는데 돌아온 골디락스, 이런 생각에, 이런 낙관론에 S&P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퍼져 있죠. 가장 큰 리스크는 뭐 엔비디아 실적 뭐 이런 게 될 수 있긴 할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될 건데, 일단 뭐 지금 이미 시장이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뭐든 기대치가 좀 높긴 할 거예요.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실망도 좀 클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일단 엔비디아의 뭐 주가 흐름이라든가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여기 써있죠.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야 그래도 이제 시장이 더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일단 써놨는데, 합당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뭐 경기 둔화 리스크가 S&P 500, S&P가 5600까지 가는데 가장 큰 경기 둔화 리스크. 또 하나의 리스크는 경기 둔화 리스크다라고 써있죠. 고용시장이 일부 조금 좀 냉각되고 있긴 하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과도 뭐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잠재적일 뿐이죠. 아직까지는요. 잠재적인 뭐 그런 위험일 뿐이지, 일단 대놓고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정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정도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할 수 있겠네요. 실적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좀 가장 큰 불확실성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근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습니다. 세계 증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비관론을 이제 포기하고 완전 낙관론으로 좀 갈아타야, 완전 뭐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뭐 약한 증시들은 약하니까요, 그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보면 일단 그렇게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강한 놈들은 강하다라고 대응해주고 약한 놈들은 약하다고 대응해주고, 일단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특별한 일 없었던 가운데 뭐 굉장히 낙관적이죠, 그죠? 중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그런 모습이고,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일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역시나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 좋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좀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인데 지금 이게 5일선을 여기에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잠깐만요. 5일선을 잠깐 한번 표시를 좀 해볼까 하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한 선은 제가 봤을 때 5일선 잡으시면 되긴 될 거거든요. 아직까지 분명 강한 건 맞긴 맞는데, 일단 5일선도 일단 안착을 못하고 있긴 합니다. 조금 좀 약하긴 약하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 하방 베팅의 근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되어 있는 건 맞다. 5일선 아래에 있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어떤 그런 대응 전략이고, 일단 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5일선은 살짝 지금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걸 보고 일단 위험 신호다라고 인식하기에는 너무 빠르죠. 이 의미 있는 뭐 위험 신호가 되려면 오늘도 음봉의 하락 마감을 한다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위험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5일선을 근데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진 겁니다. 이날 장대 음봉 5월 16일 날 이날 장대 음봉이 조금 이제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봤고요. 중국 증시 좀 간단하게 보자면 어떤 중요한 저항이 있었죠. 한동안 이렇게 답답한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굉장히 강하다. 어떤 뭐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둥구스름한 천장형 꺾일 수 있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하방 이런 거는 물 건너간 거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어떤 부양책들의 힘이 이제 뒤늦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부양책이 이 정도 자리에서 뭐 중국 정부가 뭐 직접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역시 그죠? 부양책의 힘은 강하긴 강한 거 봅니다. 낙관론과 더해서 부양책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더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중국 증시 어떤 위기를 잘 넘어가는 그런 모습, 그 둥그스름한 천장형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습, 그래서 얘도 위험이 없어졌습니다. 구리 가격도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중국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구리도 이렇게 오늘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거든요. 단기 고점,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일 가능성이 5월 15일 날 고점이, 요날 고점이 의미 있는 고점이지 않을까 의심 정도는 해봤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것도 더 높아지고 있죠. 단기 고점이었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강한 모습들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만큼 세계적으로 낙관론이 강하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환율은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위안화인데, 달러 위안 환율인데, 일단 근데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계속 진행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환율이나 금리는 조금 혼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낙관적이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을 드렸던 게 이런 거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달러는 사실 달러 인덱스 자체는 좀 별 약세를, 일단 특별한 일 없이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일단 아시아권 통화들은 뭐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세를 보이긴 하더라고요. 약세.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하락도 멈춘 거죠.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위안화 강세 이쯤 되면 멈춘 거예요. 또 다시 혼조한 구간에서 방향성 탐색 중입니다. 이거 쉽게 아래쪽으로 죽는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혼조한 구간으로 왔어요. 예. 뭐 그래서 일단 좀 답답한 뭐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근데 중국 증시는 또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 일본 증시는 오늘 뭐 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이건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지 의미 있는 매도세가 아니죠. 이런 거는요.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상승에 대한 목표치 일단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요.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이렇게 다 강합니다. 엔화도 뭐 보시다시피 그죠? 엔화도 이렇게 이번에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니 얘도 일단 뭐 하락도 아니고 이거 상승도 아니고 답답한 구간 안에 갇힌 거예요. 위쪽에는 위쪽엔 저항이 굉장히 무겁게 있고, 정부 개입 때문에 이 자리는 사수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이 자리는 무거운 저항이고, 아래쪽으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또 답답한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점검만 했고요. 한국 증시는 뭐 일단 한국 증시도 좀 답답한 뭐 그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코스피는 일단은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라인이 376.4인데 그 자리를 살짝 넘어서는 듯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강해요. 예. 이 금요일 날에 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5일선 깼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붕괴가 되어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자리는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또 들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번 이 답답한 구간의 연장입니다. 답답한 구간의 연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저항 때문에 살짝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턴이 일단 돌아간 거죠. 아래쪽으로 하락을 시도하던 턴이 끝나고 다시 일단 위쪽으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턴이 또 다시 일단 시작이 되긴 된 겁니다. 근데 위쪽에 저항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요, 살짝 약하게 저항을 확인했어요. 위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지난 5월 16일 날 목요일 날 이날 한번 급등했었던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376.4에 대한 의미는 다소 조금 약해지긴 했어요. 뭐 근데 일단은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답답한 구간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지만 이제 워낙 분위기가 낙관적이고, 그래서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그냥 가진 물량만 들고 일단은 뭐 관망을 해보는 게 일단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든 일단 상황 봐가면서,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 굉장히 낙관적이라서 시장이 하방 이야기를 할 거면은 조금 더 좀
그전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하방 접근이 필요한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좀 더 타이트한 기준으로. 뭐 예전에는 뭐 조금 공격적으로 예측으로 뭐 진입을 했었다면 이번에 뭐 5일선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걸 좀 보고 뭔가 하방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답한 흐름이다. 코스닥은 신나게 빠지긴 빠졌는데요. 하여튼 아래쪽으로 뭐 계속 얘는 더 갈 모양입니다. 전저점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크게 열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세계 증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낙관적이라 더 빠질 수 있긴 있을 겁니다. 더 빠질 수 있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약하긴 약하더라도 얘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라는 좀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좀 많이 찜찜합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더 열렸으니까 그냥 이제 정석적인 생각만 하면은 이제 오늘 하락한 거 기준으로 해서 반등심매도가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하락은 뭐 분위기나 이런 걸 또 워낙 타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존에 들고 계신 물량들은 일단은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아침에 말씀드렸죠. 봐가면서 대응하자. 한국 증시는요. 전 세계는 강한데 한국만 약하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 봐가면서 대응하자.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이제 올라간다라 봐주면 되겠는데 일단 비실비실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비실비실한 데 맞게 대응을 하자. 똑같은 원칙이 뭐 적용이 되는 거죠. 수익이 깔려 있으면 계속해서 그거 포지션 갖고 가면 되는 거고 손해가 누적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일단 움직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위에서 하방 붙잡으신 분들 수익이 누적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코스닥은 뭐 일단 뭐 좀 더 들고 가보는 거죠. 그죠? 원달러 환율 그렇습니다. 환율도 그래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한데 분명히 근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5일선 안착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난 5월 16일 날 급락이 이게 언더슈팅일 가능성도 지금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언더슈팅이라고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5일선 걸려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단기 급락에 대한 피로감을 어느 정도는 일단 풀었어요. 이제 앞으로가 이제 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자연적으로 급락에 대한 자연적으로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왔어요. 그나마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이제 5일선을 만났죠. 드디어 최소한 5일선 혹은 뭐 이런 어떤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 혹은 매물대 이런 자리들을 일단은 이제 이런 자리까지 일단 다가섰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달러가 올라가고 있으니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당장 급하게 팔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언제든 팔아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조금 조마조마하게 지켜는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당장 뭐 팔아야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봉이 나오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여기서 개파락을 한 거죠. 1370원에서 한 번에 뭐 134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번에 24원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어쨌든 반발은 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달러 조금 더 뭐 들고는 가보자고요. 하여튼 근데 워낙 낙관적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이제 잘 못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들 다시 일단 복구를 해놨고 뭐 조금 좀 뺐다가 거지긴 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라인 아직 안착은 못했다. 아직 이 라인 근처에도 못 갔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올라오는 요 라인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삼성전자도 뭐 올라오고 있지만 답답한 구간 이런 거는 뭐 그냥 혼란한 뭐 그런 구간. 하이닉스는 단기 고점 정도가 좀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 단기적으로 저항이 많이 누적되고 있죠. 단기 고점 정도가 만들어지나 보다 싶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될 때까지만 보니까 계속 올라갈 모양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금리 이런 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금리는 아침에 봤다시피 5일선도 깼죠. 물론 중요한 지지선이 이제 안에 있기 때문에 뒤집으면 금리입니다. 이거 지금 채권 선물이에요. 뒤집어서 보면 뭐죠? 금리가 지금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고 금리가 5일선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중요한 저항이 있다. 중요한 저항 앞서서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에 어떤 이런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은 그럼 또 주식시장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일단 5일선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죠. 네.
금값이 또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금값이 여기서 또 다시 조정을 끝내고 답답한 구간 안에 조정을 끝내고 또 다시 상승을 뭐 이어나갈 것으로 일단 뭐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또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요. 그죠? 달러 약세의 힘, 뭐 그런 거에 힘입어서 또 금값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여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일단 계속해서 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솔직히 뭐 지금 이미 이렇게 많이 한번 올라온 상태라 뭐 그렇게 예전처럼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일단 봐요. 하여튼 밑에서 잘 매집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금값도 이제 뭐 조정 끝내고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눌림지 매수가 맞았죠, 지난번에.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